가보년이 천만년인데 그것은 음양오행으로 천만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천만년, 가보년이 다시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려요? 6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가보년 한 해에 우리 모두 청마처럼 아주 푸른 말처럼 청춘, 푸른 말처럼 하늘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많은 학자들이, 특히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EQ라고 하는 겁니다. EQ, 즉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성이 풍부하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도 같이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감성, 감수성, 요게 성공을 결정짓는 80%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하는 테크닉의 문제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테크닉의 문제는 금방 가르쳐 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접촉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테크닉은 자동적으로 터득이 되고 모르는 것은 스폰서에게 물으면 됩니다. 스폰서가 나보다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사회적 지위가 높았냐 낮았느냐, 또는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 되는 의사에게, 최고 되는 명의에게 자전거 고쳐보라고 했어요. 고치는가? 못 고쳐요. 자전거 빵 주인한테 맨날 아이고 등신아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느냐 학력이 높느냐 낮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애터미 사업에서 스폰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테크닉을 배우면 됩니다. 문제는 태도에 자기 마음가짐이에요. 그럼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기 다 남아있네. 이 네 개예요. 네 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부자를 만드는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다가 전문망한 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즉 내 돈 버는 수단으로 그 사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은요, 비전을 가지는 얘기예요. 비전, 즉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나는 3년 이내에 또는 5년 이내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안 그러면 나는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뚜렷한 목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전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이고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3년 이내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3년 이내에 부업으로 해서 매년 연금성 소득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나온다는 건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국회서면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3년 내에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이걸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럽니다. 셀프 풀필링 프로피시. 이 교육자들 다 아시죠? 피그말리언 효과, 피그말리언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겸손, 겸손이 섬긴다. 유통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왕년에 뭐였다고, 그건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당신이 왕년에 뭘 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세일즈맨인데 왕년 찾으면 뭐 할 거냐고요. 모소 대나무라는 맹종주의라는 대나무입니다. 지진이 와도 대나무 밭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지진이 많은데 지진이 나면 대나무 밭으로 도망가면 안전하대요. 하도 뿌리가 좌우로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무너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바로 네트워크 마케트도 대나무와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람과 사람, 휴먼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트워크 마케트하고 많이 닮았어요. 모소대나무, 맹종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인 대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4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죽순이 나오질 않아 4년 동안. 그러면 4년 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속에. 근데 5년 만에 죽순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하루에 1m씩 커. 한 달 만에 30m가 커. 그러면 한 달 만에 30m가 큰다면 4년 동안 땅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놓고 싹이 올라와서 커버린 거예요. 이것이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딱 같아요. 밑에 소비자 집단 또 자기 파트너 집단을 깊고 넓게 해놓은 다음에 직급으로 올라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어거지로 하면은 무너져 버려요. 어거지로. 과유불급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한 것은 같다. 그 말이에요. 유자는 같을 유자입니다. 그런데 더할 유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또 못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자공문 그랬죠. 공자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사여, 상야, 숙현. 사하고 상은 누가 현명합니까? 사와 상은 공자님의 두 수제자 중 한 사람들입니다. 사는 자장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상은 자하라는 사람이에요. 자왈 사약화. 자장은 지나치다. 과니까 지나치죠. 그러니까 자장은 성질이 급해. 성질이 급하니까 일단 일이 닥치면 생각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부터 해고 봐. 근데 여기 상야불급. 자하는 사람이 너무 신중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자장은 생각도 안 해보고 일을 저지르고 자하는 너무 생각만 하다가 일을 안 해. 자장, 그냥 일부터 저지르고 본 놈이 더 낫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활 과유불급. 지나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뭘 택하라는 거예요? 너무 저돌적으로 하지도 말고 너무 생각만 하고 있지도 말고 적당히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송나라 사람이 어느 날 아버지가 아주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셨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뭐가 잘 자라도록 해주고 왔다.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뭐를 잘 자라게 해주고 오셨을까 하고 노래 가보니까 뭘 다 뽑아놨어. 빨리 자라라고 다 뽑아놨어. 이렇게. 이걸 발묘조장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잘 자라도록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어거지로 자라게 하면 그놈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폰서 입장에 올라가실 테고 나중에 파트너가 되고 또 밑에 파트너가 올 겁니다. 스폰서가 되면은 파트너가 빨리 안 큰다고 잡아다니지 모가지를 잡아다니면 그놈이 죽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모소대나무처럼 이게 뿌리가 튼튼하게 기다려야지.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 너는 이 모양이냐 어쩌고 그러면 그걸 도망가 버려. 요건 백유경이라는 인도의 책에 있는 건데 인도의 어떤 부자가 자기 옆집에서 3층 집을 지은 걸 보니까 무지하게 좋아. 그래서 목수에게 나도 3층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오케이 하고 집을 지어.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보니까 이 자식이 1층을 짓고 있어. 야 이놈아 내가 필요한 건 3층이지 왜 1층을 짓느냐 이거야. 3층만 지으라는 거지 3층만. 목수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도 말이 많다 이거야. 3층만 지으라 이거야. 지금 애터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판매사도 안 하고 팀장도 안 하고 바로 샤론 노즈 한 사람이 있어. 여기다 막 기타 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곧 무너져. 바로 무너져요. 이거 무너진 거 봤죠? 위에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려. 그렇죠?
이게 110층인데 싹 무너져 버려요. 기초, 모소 대나무. 4년간 땅속에 있다가 1년 만에 30m를 커버린다. 왜 그런 사람 봤어요. 막 3년을 헤매, 3년을 헤매는데 갑자기 커버려. 왜? 튼튼하거든 밑에. 샤워장의 바보. 요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샤워장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중간에 해놓으면 처음에 찬물이 나와요. 조금 기다리면 미지근 물이 나올 텐데 찬물이 나오니까 뜨거운 데로 확 돌려버려 그냥. 그러다가 머리 빠지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또 이쪽으로 또 돌려. 그걸 참지를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것을 샤워장의 바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 경제정책을 원래 비판한 거예요. 경기가 불황이면 사정없이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그러면 인플레가 되고 인플레가 되니까 또 돈을 사정없이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또 디플레가 되고 요걸 비판하면서 샤워장의 바보라 그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너무 급하게 조금 기다리면 온수가 나올 텐데 그걸 못 참아서 패팅을 들다 해가지고 나중에 와당창 무너지는 수가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슬라베시 또는 셀레베스 섬 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입니다. 아주 매우 유명한 방법인데 과학자들도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섬에 호박인데 호박이 굉장히 단단한 호박, 우리나라 그 박이 있죠, 조롱박처럼 단단한 호박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호박이 어렸을 때 한쪽을 묶어둔답니다. 한쪽을 묶으면 묶은 쪽은 안 크겠죠. 그리고 안 묶은 쪽으로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게 크면은 안에를 갉아내고 그러면 요 입구는 겨우 손이 하나 들어가도록 좁아진답니다. 조롱박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박을 속을 다 긁어내고 거기다 쌀을 집어넣고 이 박을 나무에 단단하게 묶어두면 원숭이가 쌀을 또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원숭이가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 이 쌀을 꺼내려고 그래가지고 쌀을 한 주먹 잡고 안 나와.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쌀을 놓으면 나오는데 안 놔. 안 놔. 발버둥을 치면은 꼬마들이 가서 대나무로 엮은 발로 가서 잡으면 된답니다. 잡으면 되는데 잡혀가지고 오면서도 그 바가지를 안 놓는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이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어때요? 자유라는 큰 것을 잃어버려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조그만 걸 놔버리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빨리 하려고 욕심내면 결국은 이루지 못한다. 사상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자하가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보라는 도시의 노나라 읍장으로 가게 됐어요. 읍장으로 가면서 자기 스승인 공자께 문정,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욕속, 즉 너무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빨리 뭔가 하려고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무견소리,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아시겠죠? 작은 이익을 탐하면 뭐가 됩니까? 원숭이가 돼. 원숭이가 돼서 자기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스폰서가 입장에 있다면 파트너에게 베풀어라. 그 다음에 욕속 즉 부달, 여기 나오네. 빨리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견소리 즉 대사불성,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건 우리 애터미 사업자 또는 여러 사장님께도 그대로 양해합니다.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라.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애터미 사업자들에게도 중대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게 너무 빨리, 무욕속이라고 그랬죠. 너무 빨리 달성하라고 하지 마시고 slow and steady,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포기는 힘들어진다. 한 번 포기하는 것을 배우면 그 다음부터
포기는 습관이다. 요 꼬맹이도 never give up 그러고 있잖아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올천댁 되시겠어요? 되죠? 2천댁 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청마회에 하늘로 뛰어오르는 청마처럼 청춘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